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사태가 긴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유럽과 푸틴, 러시아죠.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대를 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 지역, 즉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지금 군대를 중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자 일간 신문들에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시 미국과 서방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으로 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물론 우크라이나까지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 함께 공동 군사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공중에서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사태가 벌어진다면 중국이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조들이 지금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의 병합이 됐고, 이 크림반도 동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또 다른 자치공화국들이 있는데, 이 동부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부 지역들도 이 크림반도처럼 자치공화국에서 독립국가로 선포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지금 반군 간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정부군을 러시아가 지원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지금 긴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만여 명의 러시아 군대가 이미 전투 대대별로, 그러니까 전투 단위 대대로 쪼개가지고 전투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대대 단위로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지금 집결해서 푸틴의 군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군도 소집을 했고, 만에 하나 이 러시아군이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탈환한다면 그때 그 지역의 안정화 작업은 이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전까지도 미국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나토와 함께, 즉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 무력을 여기에 동원시킬까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즉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 즉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또 아니면 바다에서 항공모함 전단이든지 이런 것들이 파견은 되겠지만 본토에서 직접 파견돼서 우크라이나 군을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탈환하는 그런 침공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최신의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방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와 전면전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한 나라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걸 아마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지원은 하겠죠. 군사물자라든가 아니면 군사 장비들 지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내년 1월이나 2월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그리고 이 서방과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의 이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중국도 대만 침공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상황도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3일 만에 아니면 3시간 만에 서울 북부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김정은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폭풍군단이나
총참모부 직속 특수여단들이면 3시간이면 서울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김정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는 2만여 명이나 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만에 하나 북한이 침공해 들어온다면 미군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수수방관하지는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단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문제, 이 국제 문제, 또 이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3일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경제협력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또다시 어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군용기를 파견해서 대만 아디즈, 즉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해서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켰습니다. 이거와 함께 또 미국은 구축함을 대만 해협을 통과시키는 행동, 군사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을 정도로 언제 어떻게, 그리고 돌발적으로 군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아디즈에 진입했던 군용기들이 중국, 대만 영공을 침범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F-15, F-16이 출격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 대만 영공을 침범한다면 중국 전투기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상대 공중 미사일들, 또 이 레이더가 이 중국 군용기들을 추적했기 때문에, 추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이더에는 미사일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르기만 하면 아마 중국 군용기들은 미사일에 얻어맞아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제, 세계 정세가 상당히 긴장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년 2월 아니면 그 이전에, 푸틴 대통령은 그 이전에, 시진핑 주석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금 대만 해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군사적 행동들이 바로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 국내 문제 잠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전두환 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아마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지냈고 또 90세라는 이 나이에 사망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예우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산당 정권인 중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대대적으로 실었고,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의 도박과 같은 그 기질에 의해서 한국이 이 전자대국으로, 즉 반도체가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쓸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과 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정부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지, 아마 그것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이 관영 매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싣고 있습니다.